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발생한 소식을 하나하나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퇴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5시 이재석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조정이 조금 필요하군요. 저희 사실은 바깥에서 우리 제작진들이 열심히 오늘 초대 손님 잘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수사님이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호 연구원 나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봉호입니다. 곽수환 씨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곽수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격주에 한번 2주에 한 번씩 월요일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함께 뉴스 정리하죠. 오늘은 민주당의 이주희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곽수환 씨랑 이봉호 연구원도 이주희 의원은 처음인가요? 그렇죠. TV에서 뵙다가 처음 뵙는 거죠. 의원님 어디서 뵀었죠? 그때 우리 매땡 쇼에서 매부쇼에서 뵀었구나. 매불쇼랑 하시면 됩니다. 매부쇼에서 뵀었구나. 네. 그때 제가 그 처음 출마했던 그 해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고 하셔서 진짜 맞다. 깜짝 놀랐던. 네. 아하. 네. 그 방송 저도 기억납니다. 예. 이주희 의원님께서 정말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어렵게 국회의원으로 맞아. 입성하셨다. 3수생인가요? 4수생인가요? 삼수생이죠. 3수생으로 입성을 한 거죠? 네, 맞아. 네, 그렇죠. 근데 그날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실 줄은 상상을 못 하고 가서 네. 맞아. 제가 거의 방청객처럼 너무 웃어서 나중에 좀 민망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네. 이 의원께서 지금 입성한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정확히 작년 7월 23일 저녁 한 6시경 승계를 받았었습니다. 3수생이라 정말 네. 시간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그것도 승계를 받은 거라서. 승계를 받은. 예. 왜냐하면 그날 오후 아마 2시였을 거예요. 본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3일 만약에 오전이면 그 본회의 불출석하게 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비서관이 정확하게 시간까지 확인해서 그게 불출석 처리가 안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1년이 채 안 됐군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임광영 국세청장이 네, 네.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국세청장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후순위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주희 의원께서 작년 7월에 네. 비례대표시니까 네.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17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수라는 것은 과거에도 이제 도전을 하셨다가 낙방한 적이 이제 2번이나 있었다는 네. 거고. 근데 비례 번호가 거의 예. 내 앞에서만 항상 끊겨서 아마 그 전에도 속상함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그랬어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방송에서는 웃느라고 그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이제 세상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던 청년 시절이었고 네. 사회를 좀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출마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낙선을 했어도 전혀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때 낙선을 한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여러 경험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범 답안을 주셨는데 네. 2004년하고 2008년에 저희 제작진이 저한테 정보값을 줬는데 두 차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각각 9번, 5번으로 야. 출마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안 되셨고 이번에 삼수 끝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법조인이시잖아요. 변호사시죠? 그 사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대 때 출마를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회인으로 또 변호사로서 살아온 시간이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그 상임위는 어디? 과방위 하고요. 예. 성평등 가족의 겸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후특위에도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렇군요. 바쁘시네요. 네. 그 오프닝 멘트 제가 이제 오늘 광화문 광장에 그 조형물이 들어섰거든요. 다시 볼까요? 저 이거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오늘 오늘 기사를 있었어요. 늘 함께 하시는 곽수환 씨도. 지금 부산 개판난 거 하고 못 봤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저게 이미 들어섰고 내일 이제 준공식을 한다고 해요. 예산 200억짜리인데 그런데 야. 이주희 의원께서 지금 정원호 캠프의 대변인을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현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오셨다고요? 네, 지금 그 지난주 중반 정도부터 저희 의원님들하고 캠프 관계자들이 근처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의회도 사실 지금 거의 국힘이
점령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 예. 또 오세훈 시장의 그 준공 의지가 워낙 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실제 저 준공 과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네. 적어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인 만큼 최대한 시민들에게 저 문제를 알리고 네. 중단에 대한 좀 여론을 좀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지선이 또 원하는 바대로 잘 종료가 된다고 한다면 저 조형물은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전쟁기념관으로 보낸다는 게 예, 정원호 후보의 입장인 것 같던데 맞습니다. 예. 저도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뭐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와줬던 나라들 네. 이렇게 기린다는 뜻이니까 뜻 자체가 뭐 아예 나쁜 건 아니니까 전쟁기념관에 뭐 이렇게 맞습니다. 놓으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지 광화문 광장은 좀 그렇죠. 네, 광화문은 어색해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음.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떻게 보면 저런 이제 특정한 과거의 상징물을 놓음으로써 예. 일정 정도 좀 그 불편함들을 좀 초래하고 있는 아유, 면이 그럼요. 있거든요. 저게 너무 그래서 좀 국가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예. 사실 광화문 광장에 그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충분하죠. 많아요. 예, 네, 많아요. 사실 충분합니다. 그 면적에 비해서 조형물이. 맞습니다. 근데 저게 또 들어서니까. 네. 음. 근데 그래서 1인 시위 하고 있는 동안 그 팻말 지나가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오늘 저 진성준 의원님, 서미영 의원님도 같이 하셨는데 그때 보면서 잘 모르는 분도 계셨고 네. 아는 분들도 이거 막아야 된다. 이제 지나가면서 좀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광화문 광장 자체가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공간인데 그러면은 이제 휴일이나 이럴 때는 아이들과도 저기 많이 나가시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굉장히 일단 위험하고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고 네. 오히려 저곳에서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해방. 예, 저 자체로 그냥 저 큰 공간이 그냥 되게 무의미한 느낌이 들어요. 공간 자체가.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인데 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뭐 국가주의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음. 예. 정확한 위치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광화문 광장에 있던 우리 세월호 참사 우리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의 시설을 서울시가 강제 집행까지 해가면서 결국에는 서울시 의회 조그만 구석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 강제 집행을 하면서 서울시가 이행 강제금까지 붙여놔 버렸거든요. 예. 그것도 액수가 어마어마해서 지금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원래 엄연히 광장이라는 의미를 따져 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있는 게 맞죠. 예, 시민분들과 치유와 위로를 좀 나누고 네. 그러려고 있는 게 광장인데 정작 그런 건 쫓겨나고 군사주의적 의미가 좀 들어서서 안타깝죠. 좋은 지적입니다. 네. 예. 저 의미와 합치되는 전쟁기념관 쪽으로 이전을 하면 그렇죠. 많은 것들이 좀 조화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저희 또 말씀하셨듯이 후보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서울시. 그러기 위해선 당선이 일단 돼야 맞습니다. 요즘 여러분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론조사가 좀 한두 달 전하고 많이 다르던데요. 근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그 핵심 관계자분들이 더 또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사실 예상한 바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지난 대선도 대변인도 그렇고 핵심 관계자 아닙니까? 대변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아무튼 그 지난 대선도 그렇고 선거시마다 서울이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때도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뭐랄까 아주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성적을 내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서 네. 겸손하면서도 정책을 중심으로 그 정책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후보님의 어떤 그 비전과 철학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그 원칙 이런 것들에 공감을 좀 해주고 계시고 이미 그 과거의 12년의 그 구정 속에서 능력은 검증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이 아마도 이제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과 좀 오버랩 되면서 행정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시라서 딱 그 네. 문장들이 잘 만들어져 있죠. 예, 잘 이렇게 정제돼 있고. 예. 아이고. 근데 약간 좀 재미는 조금. 아니 근데 농담이고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근데 말 나온 김에 서울시장 선거 얘기 조금 하자면 우리가 계속 토론하자 요구하는데 정원호 후보가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다면. 그 토론이라는 것은 뭐 언제든지 물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만약에 그것이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그 오세훈 측에서는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아주 네거티브적인 그리고 사실 허위 사실이 포함될 그런 내용들로 지금 네거티브 공세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막상 그 토론회장이 열렸을 때 그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 논의, 정책 토론회장이 될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토론 시간에 그 네거티브에 상대하다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연하게 정리된 우리 이제 공식적인 그 토론 기회에 충분한 정책 말씀을 법정 토론? 예, 맞습니다.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 그 저걸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측에서. 왜, 뭐 그러니까 어떤 계속 이유가? 그 시간을 여태까지 쏟아낸 그 네거티브로 계속 채울 것이 좀 뻔하고 네. 우리 후보님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에 말려 대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네. 지금 법정 토론이 몇 차례 지금 예정돼 있죠?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최소한 2차례는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원호 캠프에서 대변인 하고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좋습니다. 게 예. 네. 그 이제 TBS를 사실상 오세훈 시장이 패국했다고 보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네, 평가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오세훈 후보는 이미 그에 대한 해명은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네. 나는 책임 없다. 시의회가 알아서 한 거지. 네. 나는 책임 없다. 하지만 뭐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속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없어져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는데 네. 지금 TBS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정원호 후보는 이 TBS 살리기에 어떤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TBS가 원상복구되고 네. 좀 자생적으로 다시 과거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곁에 있었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은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통과됐던 그 폐지 조례안 이것이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맞아요. 그 구성원들의 어떠한 논의 과정이나 합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상 그 지금 우리 이제 정원호 후보의 또 다른 원칙 중에 하나가 전대 시장 전전대 시장이 진행했던 유의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계승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죠.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이렇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는 행정을 하는 그 지자체에 맞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전혀 그 반대로 행동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TBS 문제는 바로 그 전 때의 과오를 다시 좀 회복하는 네. 예,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번에 그 전쟁 추경 이른바 TBS의 긴급 수혈 자금으로 50억 원이 배정되었다가 이제 여야 합의로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저 감사의 정원 조형물에 200억 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50억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열거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200억 투입하기도 원이면 뭐 어려운 장애인 콜택시든 뭐든 뭐 네. 쪽방촌이든 맞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프닝 멘트를 해봤고 그 정치권 소식도 이따가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주희 의원과 이런저런 논평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샘님은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이주희 의원 말씀 너무 잘하신다고 이렇게 칭찬을 달아주셨고 이번에 그 국정조사 청문회 때 네, 네. 많이들 이제 영상을 보셨죠. 이주희 의원 활약상을 많이 보신 것 같고 야구 포유님은 차량 오부제로 월요일은 전철로 퇴근하는데 늘 차 안에서 듣다가 채팅창에 글을 남깁니다. 폐암 수술 후에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고마운 나날입니다. 시사상식 업그레이드 시간 기다려 봅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시사상식을 저희가 잘 업그레이드 해드려야 하는데 책임감 가지고 있죠 이봉영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예.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것은. 계속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희 의원. 자, 댓글을 제가 이따가 또 읽어드리겠고 바로 뉴스 정리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보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나무와 관련해서 소식은 많이 나왔고 네. 그 우리가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월요일 저녁이니까 그걸 다 동어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네. 같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무의 그 화재가 뭐 외부 공격이죠 당연히 드론 공격이죠 드론 공격으로 이제 판명이 난 거니까 근데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모르는 네. 거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공격을 누가 했는지 찾아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공격 주체나 그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 그 미상 비행체 지금 이제 드론 잔해가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드론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 드론의 정확한 재원이나
공격 주체는 아직 조사 중이고 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규탄받아 마땅한 공격 주체에 대한 대응을 또 별도로 외교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제 주말간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브리핑을 한 것도 있고 조사를 하는 과정부터 이 주말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나무와 관련해서 왜 자꾸 진실을 숨기냐. 아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오늘도 국회에서 그렇게 나경원 예. 의원 등등이 의도적으로 좀 진상을 숨기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내고 있다는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렇게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차 지급은 이미 다 됐죠. 그래서 네. 신청해서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 취약계층부터 일단 1차 지급이 된 것이고요. 2차 지급은 18일부터 이제 신청하셔서 받게 되는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 준다. 예. 요거는 이미 나와 있던 것이고. 예. 이 구체적인 그 소득의 지급 기준, 소득의 판별 기준이 오늘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 기준하여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를 보고 그 기준으로 이제 정하니까. 예. 정하겠다. 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 판별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얼마나 내느냐, 또는 금융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별도 신고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액 자산가는 제외를 하고 소득 하위 70%에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15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 25만 원. 그래서 보통 이제 받게 되시는 대상자들은 10만 원이지만 이 지역에 따라서 네. 25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네. 언제든지 논평 주셔도 됩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시니까. 정말 필요한 예. 네. 지원이라고 보고요. 네. 지난번 그 통계로 한 그 경제 회복에 한 40몇 % 정도 그 우리 지원금이 기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이번에도 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이렇게 정리하고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청문회에 참석하셨던 이주희 의원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뜬 속보를 보니까 박상용 검사가 예. 나를 징계하려면 일단 나를 먼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검 앞에 이렇게 가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아, 자발적으로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뭐 과거에 임성근 사단장의 행동을 좀 연상시킨다는 맞아요. 느낌도 받았는데 그냥 네. 인상적으로는 그때 임성근 사단장 쫓겨났죠? 건물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요. 뭐 네. 특검 그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아, 나를 당당하게 조사해라. 그리고 난 뉴스공장에 출연시켜라. 1대1 토론도 가능하다.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임성근 사단장이 지난주에 이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 근데 아무튼 박상현 검사는 그와 뭐 완전 별개지만 이른바 그 연어술파티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감찰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자청했고 실제 출석을 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속보에 따르면. 예.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결국 부른 모양이네요. 불렀습니다. 네. 예. 일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를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불러서 술 파티를 열어주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 네. 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서 지난주에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조금 늦긴 했어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더 길게 보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좀 늦어진 측면이 있지만 일단 대검에 보고를 했고 이 박상용 검사가 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이라면 징계 시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달 안으로 징계 시효가 끝나는데 그래서 대검이 이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오늘부터 징계심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박상용 검사가 나를 불러서 소명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검 이 징계심의위가 부르지 않았는데 네. 감찰위원회가 부르지 않았는데 일단 오늘 오전부터 이미 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박상용 검사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소명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술파티 진술 회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교도관들 중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그런 거 다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검에 이미 50쪽 분량의 의견서도 냈다고 합니다. 뭐 네. 취지는 비슷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그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뭐 나왔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으니까 뭐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원께서는? 우선 그 지난번 박상용 검사가 저희 국정조사에 나와서도 네. 끝끝내 그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그 자리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어떤 조작 수사 위법한 수사의 의혹을 받는 많은 검사들이 대부분 그 박상용 검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선서를 하고 본인이 말할 내용들에 대해서 소명을 다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왜 박상용 검사만 선서를 안 했는가? 결국에는 그 직전에 터진 녹취록 때문이잖아요. 네. 생생한 녹음 파일이 터졌고 그 안에서 그 녹음 파일 그 자체가 지금 박상용 검사의 위법한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만약에 항변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때도 뭔가 굉장히 본인이 그러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투사처럼 네.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연출된 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정말 당당하게 국정조사에서부터 임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거기서 선서를 안 했냐? 예, 그렇죠. 선서하고 정식으로 본인이 진실에 입각해서 말을 했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아까 이제 뭐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소위 이제 진술 세미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제 박상용 주장은 드러난 그 녹취록의 모든 내용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고 네. 또는 해명이 되지 않는 해명으로 좀 일관하고 예. 있거든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누구의 객관적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또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에 한 달여 정도 진술이 좀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네, 시기가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한 줄 알지만 아닙니다. 딱 한 달여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 전부터 시작된 각종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그 녹취록에 드러났던 그런 형태의 많은 어떤 회유와 압박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공범들 간의 뭐 회유 압박, 그러니까 검찰과 공범들 사이의 그런 회유 압박 속에서 견디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정말로 은사로 평생의 은사로 모시는 이해찬 네. 전 총리에 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 진술을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이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본인은 그 혼란 과정을 정리했고 이걸 제가 국정조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네. 또 이화영 부지사 나와서도 본인이 당시에 그 잘못 발언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그 혼란을 겪었던 그 과정이 지금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정확하게 본인이 안에서 보낸 편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비망록에 작성된 그 내용 예를 들면 뭐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뭐 어떻게 그 검찰이 어떤 회유를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비망록은 녹취록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녹취록을 통해서 오히려 비망록의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이 된 뭐 그렇죠. 그런 예.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객관적인 증거도 이미 그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고 아니 전화로 변호사를 저렇게 설득할 정도의 사람이 실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을 만나서 피의자를 만나서 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지금 증언들로 특히 교도관들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교도관들이 모여서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본인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항의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진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히 뭐 교도관 중에 내가 술을 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그거 거다 딱 가지고. 하나. 예. 아니 그런데 그 병에 든 것이 술인지 아닌지 그렇죠. 밖에 있는 교도관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대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네. 저희 제작진이 오늘 대검 앞에 있는 박상용 검사의 육성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예,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연어 술파티 같은 것만 보아도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증거 능력도 없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역사상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고
전혀 법리나 실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호소를 드리고 바로잡아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육성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영상은 아니고 이제 육성, 목소리만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 연어가 들어갔다는 건 확인이 됐고 술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술이 설령 없었다 해도 그렇죠. 지금 이제 본질은 맞아. 그 모여서 있었다는 건 예, 문제죠. 모여서 있었다는 게 본질이고 그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그 육성, 생생한 네. 육성 거기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이제 문제인 네,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인지 아닌지 아무튼 최대한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냐 없었냐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좀 엿보인다라는 느낌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네, 지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성태 씨의 그 지인 접견 녹취록도 또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요. 내일이 맞습니다. 결전의 날이다. 네. 그거 우리가 다 봤는데. 검찰한테 말해놓을 테니까 소주 사와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소주병 산 구매 내용 그리고 그거를 옮기기 위해 물병 산 내용 그게 다 착착 맞아 떨어지는. 아니 저는 더 이상 설령 그게 소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그렇-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언론의 본질이 책임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 언론의 네. 책임도 있어요. 사실 그게 예. 본질이 아니라는 식으로 박상현 검사가 한창 언론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임할 때 네. 그때 이제 꼬치꼬치 캐물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예, 네. 그런데 그때 박상현 검사에게 좀 말린 측면도 있죠, 그렇죠. 언론들이. 예, 좀 그 그런 아까 그 김성태 지인 녹취 얘기하셨는데 거기도 그런데 자꾸 뭘 또 내놓으라고 한다. 그렇죠. 얘네들 진짜 그러니까 소설 쓴다. 그렇죠, 검사들이. 이런 표현들을 적나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이재명 뭐 네. 줬다라고 하는 것 같. 네, 이렇게 네. 토로를 하잖아요, 네, 김성태 회장. 내가 뭐 은행 없는 금고요? 거, 뭐 이런 네, 얘기. 없는 걸 어떻게 더 내놓으라 하냐 이런 것인데 지금 그것만 보아도 그러니까 지금 박상현 검사는 마치 술을 아무도 몰랐다 옆에 있는 교도관도 몰랐다지만 교도관들이 피고인들 모였는데 옆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아마도 그 저희가 보기에는 조사실에 바깥에 있었을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겠죠. 굉장히 높고요. 예, 그- 개인적으로 요거 짧게만 박상용 쪽에서는 지금 징계를 결정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 징계 내용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 네. 징계를 받은 거를 또 소송을 걸어가지고 있죠. 네, 할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이제 행정 소송 절차. 그걸 행정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행정법원. 아. 네. 그런데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진술의 신빙성 측면에서 뭐 제3자적인 교도관들의 일관된 그러니까 공범들이 모여 있었고 본인들이 항의도 했고 이거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진술을 그 조사 과정에서도 했었고 국정조사 나와서도 한 바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그 정황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진술의 그 신빙성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의 면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각종 녹취록들에 아이, 근데- 등장하는 그런 말들 충분히 지금 이제 징계 사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이 주범이고 네가 종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변호사에게 할 정도였다면 이미 박상영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회유해서 본인의 어떤 공으로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 싶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지금 심리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국정조사에 나와서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게 네. 양비론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한테도 쓴소리를 하고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하고 뭐 나는 지금 사업이 다 망했고 네. 나 이제 뭐 거칠 게 없는 사람이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다 풀어놓는다. 그리고 뭐 음식 관련해서 그래 뭐 커피 마셨다 뭐 막 그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의 지금 현 심리나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저의 추측이죠. 생각인데 예, 예, 그 자리에서 좀 가까이 이렇게 진술하는 과정을 좀 봤었는데요. 일단 초반에 진술했던 내용의 핵심 또 대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본인 워딩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그 이재명이라고 얘기는 안 워딩은 했지만 안 했지만. 그분이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분께 이제 누를 끼쳤다. 너무 이렇게 얘기했고. 워낙 예. 좋아했던 분인데 본인의 이제 과거로 누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는 그 말을 쭉 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사실은 이게 끝이구나 끝났구나 그 생각을 하긴 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김성태 또 쌍방울 요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여전히도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북 송금 사건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회사 내지는 개인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뭐 근데 소위 패가망신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 사건 요 네 개만 나오면 굉장히 파르르 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좀 양비론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본질은 그러니까 여전히 선거- 그거를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주로 이제 좀 이게 맞는 비유는 모르겠지만은 네. 과거에 이제 연애 같은 거를 해보면요. 연애 예,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아. 친구들끼리만 술 마신다고 했다가 그 술자리에 여성은 없었다. 근데 아. 있었는데 이제 거짓말을 했다가 걸렸을 때 아. 김성태 수법을 쓰죠. 오케이, 아. 내가 그냥 이왕 걸린만은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그래, 어제 있었다. 몇 명 있었고 내가 더 이상 이제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렇지만은 나는 거기서 금방 나왔다의 거짓말 하나 쓱 집어넣거든. 근데 내가 솔직히 너 지금 너랑 헤어지기 직전인데 내가 이제 와서 거짓말해서 뭐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 받고 나 그거 다 하나 얘기하고. 받고 하나 내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때는 쓱 아. 들어가면은 그런 심리예요. 그래, 얘가 진짜를 다 얘기. 오, 이런 굉장히 비슷해 일리가 보여요. 일리가 있는데요. 원래 좀 네. 그런 수법 쓰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 아, 내가 쿨한 네. 척하면서. 근데 이주희 의원께서 네. 동의가 안 되시면 반응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막 예의상 반응을 제가 너무-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어요. 제가 네. 너무 영혼이 없었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주가 조작건에 예.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네. 그 곽수사님이 얘기해 준 심리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술파티 진술의 의혹에 대한 김성태 회장 반응이 나타나요. 네. 술은 안 먹었어. 음. 뭐 근데 음식하고 커피는 먹었어. 음식하고 커피 먹은 거 교도관한테 걸려서 교도관들이 화도 냈었어. 아. 근데 사실 술이 있었고 없었건 중요한 게 아니고 피의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술과 과자를 먹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음식 교도관들이 괜히 화를 내겠습니까? 심지어 김성태 씨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불렀어요. 그것도 조서도 잘 총 안 조사 횟수가요 네. 180여 회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그 누구죠 한명숙 전 총리 때 네. 그때 관계자들 그렇게 100여 회 이상 불러다가 계속적으로 진술 압박하고 뭐 회유하고 한만호 씨 이런 사람들. 네, 예. 그때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수사 방식 절대 안 된다. 이거 위법하고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공고까지 내렸는데 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수법을 계속 다시 한 거거든요. 근데 김성태 씨뿐만 아니라 이화영 우리 부지사까지 포함해서 당시에 공범으로 묶였던 여러 사람들이 그 백수십 회 이상의 그런 소환 조사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어떤 회유가 있었는지 뭐 저희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돼서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박상현 검사가 징계를 받을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 속보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그래도 댓글이 너무나 많이 달리고 있으니까 예. 아, 지금 방금 우리 많은 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었다가 들었다가 네 경험담이지 비교를 해가지고 뭐 경험 남을 수 있죠. 그 곽선 씨 과거에 예. 뭐 어떻습니까? 예. 20대 초반. 20대 초반. 지금 20대 초반? 저 어. 아이, 고맙습니다. 아, 두 분 네. 호흡이 좋아요. 좋으시네요. 우리한테 30대 후반. 아유, 자, 네, 천M 죄송합니다. 2052님. 네, 이주희 의원 똑순이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선비바리님 제주에서 5분작입니다. 예, 저희 그 애칭이죠. 예, 정치자분들 5분작이님들. 엄혜경님도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완벽한 5분작이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와. 앵커님 왕팬입니다. 예,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혜경님. 이강한 9793님도 예, 오랜만에 시간 맞춰서 보신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예, 그 제이드 서울님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예, 예, 제가 토요일에 이제 전주 일정이 있었고 어제는 또 제가 그 탁현민의 뷰티풀을 대신 진행했어서 좀 주말 내내 쉬지 못했는데 예, 조금 피곤하실 월요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본업에 더 집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이구. 제 스케줄을 다 하시고 우리 전주에서는 또 제이드 노래까지 부르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던데 우리 앵커님이 서울님.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그 영상 나가서 지금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찾아봐야 되겠네요. 노래 아닙니다. 노래는 제가 잠깐 30초만 해명드리면 홍사훈 기자가 노래를 좋아하시고 부르고 저는 당연히 극구사양하고 있는데 콘서트에서 근데 그
직국계도 그 탁현민 앵커와 김어준 공장장이 네. 한 소절이라도 불러봐라 해서 제가 딱 한 소절 부른 거예요. 딱 한 소절. 예, 아,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 예. 와. 아,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임지영.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안 되고 수산나님이 전주 콘서트 때 전주 5분작이라고 손들고 인사했던 사람입니다. 이재석 기자님 너무 노래도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뵈니 반가웠습니다 하시네요. 예, 수산나님 그때 만나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야겠다. 오늘 뉴스 위주로 가야겠다. 자, 제가 그 정치권 소식 뚜껑을 항상 여론조사로 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3가지를 가져왔는데 여론조사 꽃에 경기지사 여론조사 그리고 굿모닝 충청 뉴스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먼저 여론조사 꽃 보겠습니다. 예, 경기지사요. 자, 경기지사 네, 비슷합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49.5, 국민의힘 양양저 후보가 16.2, 조응천 후보 개혁신당 5.1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게 2,000명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그래서 2,000명이니까 규모도 꽤 크고요. 예, 그런데 뭐 비슷하게 나와서 이거는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넘기겠고요. 그 다음은 충남으로 가볼까요? 충남. 굿모닝 충청이 충남도지사 리얼미터와 함께 여론조사했습니다. 자, 충남도지사 후보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가 50.1,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37.3, 네. 개혁신당 이은창 후보 2.8입니다. 그 800명 조사를 했군요. 충남도민 800명 조사했고 ARS 조사죠. 예, 무선 자동응답 조사. 저렇게 오차 범위 바깥으로 박수현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게 굿모닝 충청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거 저희가 또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전북입니다. 전북. 예. 와. 근데 이제 적합도 조사인데요. 네. 아무튼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뉴스원이 어디에 의뢰했나요? 예, 조원 CNI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곽순 씨. 전북도지사 여론조사 결과 김관영 후보가 43.2, 이원택 후보가 39.7 이렇게 나왔고 김관영 후보가 지금 무소속이죠. 그렇습니다. 이원택 후보가 민주당 후보고. 맞습니다. ARS 조사고 전북도민 몇 명인지가 지금 1,000명입니다. 1,000명. 예, 죄송합니다. 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그 전북은 김관영 현 지사가 갑자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네요. 아무튼 저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차범위 내니까요. 높다 낮다를 얘기할 수는 없고 팽팽하다. 예, 네. 두 사람이 김관영 현 지사 무소속 후보와 이원택 민주당 후보 간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양상인데 당에서는 좀 곤혹감이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원내 대변인으로도 임명이 지금 됐는데요. 원내 대변인도 예, 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까 뭐 김성태 그런 거는 마음껏 추측하시더니 네, 당연하죠. 그건 예. 네. 근데 일단 저는 다른 무엇보다 네. 우선은 그 전북 지역에서 우리 당원들의 마음이 좀 갈라져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네. 좋은 답변입니다 일단. 예, 그리고요. 네,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것이 그 선거 이후에 또 그 균열이 해소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당원들의 갈라진 마음을 예. 이렇게 네. 표현하신 게 약간 우회적인 건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뉴스로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김관영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의 사이가 사실 많이 갈라졌어요 지금. 당연하죠. 뭐 어차피 출마. 공천 탈락했을 때부터 이제 그런 그렇죠. 낌새가 있지만은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이제 금품 문제로 이제 징계 절차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된 그 거잖아요. 영상이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버리면은 이제 당에서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고 나가게 된 사람이 출마까지 해버렸으니 네. 당으로 복당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나온 거죠. 엄격하게 이제 입장을 낸 거죠. 네. 그랬더니 김관영 후보가 또 거기다가 나도 원래 돌아갈 마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지금 무소속 출마까지 된 거예요. 최근에 기사를 정리해 보면 최근에 흐름이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김관영 후보가 현직 지사로서 또 어느 정도의 지지세를 갖고 있다 보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네. 당원들이 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안타깝게 보입니다. 예, 아무튼 네, 네. 2파전 네.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 몇 번 더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북 도지사 선거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흘러갈지는. 자, 그러면 곽수산 픽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정치권 소식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으로 처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부산 북갑이요. 그렇죠. 어제 3인 3색 개소식이
맞습니다. 각각 있었습니다. 하루에 다 있었어요. 예, 네. 먼저 하정우 후보 행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페이스북에는 네. 하정우 후보가 배우자와 함께 구포시장 장보기에 나선. 아, 배우자도 이제 같이 다니는가 보군요. 네, 그래서 글도 저렇게 아하. 아내와 함께 구포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예. 시장 상인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이것저것 장도 보았다. 선거 일정으로 바쁜 와중에 손 꼭 붙잡고 나선 구포시장 데이트 하트까지. 배우자분 등에 이제 아내 이렇게 써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보기 좋은 사진을 올리셨고, 네. 근데 이제 어제 선거 코디도 맞추셨네요. 바지까지도 똑같은 색으로. 맞아요. 아, 그러네요. 네, 진짜 딱 그 네. 커플룩으로 맞추셨더라고요. 커플룩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개소식을 좀 보면은 어제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가 오후 2시에 개소식이 있었고 하정우 후보는 오후 3시에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은 당 지도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40년 지기 고향 친구들, 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그리고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도 명예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후원회장도 맡았죠 이번에. 네, 네. 후원회장은 전재수 후보가 맡았고, 아, 그런가요? 예. 김영춘 김영춘 전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 후원회장으로 기억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예, 예. 제가 확인한 기사로는 네. 예, 예. 후원회장으로는 전재수 네. 후보가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정우 후보는 본인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 쌈박질이나 정치질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러 온 진짜 일꾼이다. AI 시대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네, 그럼 그 쌈박질은 뭐 저쪽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로 이어지는 북구 발전의 무적함대다라고도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 용어들이 정치인으로서 정신이 돼가고 있어요? 네, 돼가고 있어요. 네. 자,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또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개소식이 기싸움으로 이제 계속 어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네. 박민식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니까 개소식에 당 지도부 또 중진 의원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는 정치인이 없이 치러졌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 두 후보는 그래, 북구 갑은 정우 너가 해라. 우리는 2등 싸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아, 두 후보가 치열합니다 지금. 자, 한동훈 후보가 먼저 SBS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박민식을 뽑는 건 장동혁을 뽑는 거나 다름없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을 거꾸로 몰러온 것 같지는 않고요. 저를 막으려고 꼭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 개소식으로 분명해졌다고 생각해요. 박민식을 찍는 것은 장동혁을 찍는 것이다. 저는 박민식 후보가 북갑에서 전재수한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북갑에 침 뱉고 떠난 분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박민식의 표가 나오면 장동혁 당권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연장될 겁니다. 아, 꿀맛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또 박민식 후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자, 우리 MBC와 인터뷰에서는 그 정형근 후원회장, 예. 한동훈 후보의 네, 문제가 되고 있죠.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예. 뭐라고 얘기했는지 마찬가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후원회장 하신 분이 어제 또 개소식에는 안 오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지금 시장 후보로 나와 계시는 박영준 시장이나 또 원희룡 의원 이런 젊은 소장파 개혁파들이 우리 보수에서 퇴출돼야 될 분으로 지목한 분 아닙니까? 저보고 예를 들어 정영근 후원회장 하라고 하면은 저는 단호히 거절하죠. 참 씁쓸한 아이러니는 박민식 후보가 탄핵 반대했었잖아요, 윤석열. 네. 그러니까 계엄 그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정영근을 지적하는 이 모양새 자체가 그렇죠. 얼마나 퇴행적이고 네.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네. 참 아니 나무라는 건 맞는데 참 서로 많이 나무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허탈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서로 굉장히 좀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네. 단일화의 그런 그림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일 안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저도 북갑은 저렇게 세 명이서 보기- 치를 것 같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한편 또 이런 논란도 예, 이게 있었어요. 어제죠. 예. 아, 그저께인가요? 예. 예. 주말에 한동훈 후보 야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촬영 기자 하시는 분이 맞아요. 무대에서 추락하는 사고 예. 굉장히 위험하게. 그런데 이거를 이게 방송사 촬영 기자고 KBS 로고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고. 그 부산 총국 그 촬영 기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거는 한동훈 후보의 저 태도 때문이죠. 그렇죠. 분명히 저거를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인지했어요. 예, 제가 영상 인정으로 보니까. 보이는데. 돌아봤는데요 방금. 네, 분명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 측 입장은 어제 저 상황에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해명도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인지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뭐 허위로 얘기하면 뭐 법적 조치 대응하겠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허위 사실 유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전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마이크 써서 이미 지금 선거법 위반인 것 같거든요. 저거 고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저것도, 오히려 예. 위법행위 해놓고 지금 뭐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마이크 네. 쓴 부분부터 얘기하자면 한동훈 네. 캠프 측은 저게 뭐 기자회견의 형식이라서 마이크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선거운동처럼 당연하죠. 보이는데 그럼 아직은 마이크 못 쓰잖아요. 그럼요, 마이크 쓸 수 있는 게 이제 2주 동안인가요? 네, 공식 선거운동 공식 기간에? 선거운동 예. 기간 동안이고요. 제가 작년에 대선 캠프 때 법률 지원단을 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선거법상 저렇게 다수 대중을 모아놓고 마이크 쓰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안기룡 후보였나요? 맞아요. 그 예. 후보께서도 맞아요. 실내에서 심지어는 실내였고 맞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마이크 썼다가 벌금 받으신 걸로 벌금형 나왔어요. 알고 있거든요. 예, 물론 100만 원 이야기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저 인원수 보고 했을 때는 저거는 빼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뉴스 보자마자 저 선거법 위반인데? 라는 말이 바로 나왔거든요. 근데 저거는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본인의 그 촬영 과정에서 저렇게 다치신 그런 분을 보고도 외면한다? 역시나 한동훈 후보의 이 참 뭐랄까 인간성 그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선거가 격해지다 보면 이제 자잘자잘한 모든 사안들이 이제 다 언론 보도가 되고 이제 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도 사실 이게 뭐 며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봤을 때. 다만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렇게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지했고 내가 사실 도와주려 했는데 옆에서 이미 도와주시더라. 옆에서 이미 도와주셔서 그리고 그 촬영 기자가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고 하셔서 좀 괜찮다고 느꼈는데 내가 손을 잡아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냥 끝 예.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고 그냥 나 인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 더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 사안을. 맞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네네. 근데 한동훈 후보는 과거에도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관련된 어느 순간 이제 본인들 갈라서고 나서는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부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인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니, 근데 태도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한동훈 씨가 가장 최근에 자잘한 거 가지고 막 계속했던 게 하정우 후보 손톱 가지고 그러니까요. 난리 예.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또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그냥 인지를 못했고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큰 오류나 어떤 타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것 그 같아요. 법조인 맞습니다. 출신들이 좀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들이 네. 있는데 이제 정치인이 네, 네. 됐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럼 뭐 이렇게 쿨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꼭 한두 마디 그걸 얹어서 나는 완전 무결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니 이제 구태의연한 해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심리의 기저에는 사실 본인의 저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역으로 보면. 네. 그런데 그렇게 급한 마음에 또는 작은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사실 또 해명이 그래서 엉키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이 영상 보면 바로 우리가 알수 아닌 것 같은데 있는 건데. 이렇게 될 뿐더러 예. 언론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이 캠프 쪽의 해명이 나오는데 어떤 말도 나오냐면 근데 곧바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괜찮다고 해서 넘어간 거다. 그런데 인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괜찮다는 얘기를 들어요. 예. 그것도 막 엉키잖아요. 해명이. 네, 모순적이네요. 네, 상당히. 이런 것들이 다 그 작은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 또 개소식에서는 그 선거 찰싹 붙으라면서 찰밥을 선물했던 또 어르신이 계신가 봐요. 맞아요. 저도 그 영상 봤어요. 예, 그 할머니를 모셔와 가지고 나중에 청와대로 가면 어머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가능한 것을 저- 말씀을 드려야지 어르신한테. 나 대통령 되면 청와대 구경시켜드리겠다. 그 예의가 아니죠. 얘가 아닌 거야? 아니 지금 저기 국회를 청와대로 잘못 말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본심이 나온 건가요? 뭔가요, 저거? 저거는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아. 이제 청와대까지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응원을 했고 예. 그에 대한 화답으로 화답으로. 반드시 청와대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뭐 말은 할 수 있다고 네. 치고요. 본심이네요. 네. 자, 근데 이거를 보고 또 긁힌 사람 있어요? 네. 또 있어. 저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하지만 한동훈 관련해서는 또 SNS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 벌써부터 청와대 갈 거라고 개꿈이나 꾸면서 북갑 주민들 병풍 세울 준비부터 하는 자에게 단 한 표도 아깝다. 중도 사퇴 후에 안 긁은 복권인 척 광 팔고 다닐 생각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 똑똑히 확인해 보길 바란다. 아. 라고 야.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부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곽수환 씨가 논평할 필요가 없다. 아니, 전 이거보다 더 인용만 하면 돼. 예. 아. 뭐더뗄 거 없이 그냥. 정말 된 것 같다. 근데 오늘 좀 한동훈 후보에게 좀 야박한 감도 있지만 한마디 더 야박한 얘기를 하자면 그 할머니 분이 찰밥을 싸우셔서 길거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앉아가지고 먹잖아요. 네.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네. 그 말에 그냥 재미삼아 그냥 봤는데 그것도 영상이 꽤 길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계속 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 이거 싸우신 거예요? 그럼 싸웠다고 하잖아요, 할머니가. 근데 한 30초 있다가 이거 싸우신 거죠? 싸우신 거예요? 또 먹어요. 그러다 싸우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를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왜 같은 질문을 왜 계속하냐? 네. 싸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싸웠냐를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게 쇼츠 영상이 생산될 거 아닙니까? 네. 할머니가 싸우신 그 정성스러운 찰밥을 그 아주 투박하게 길거리에 앉아서 먹었다 한 후보가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지점에 이제 본인의 그런 육성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또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서민들과 얘기하는 그런 뭐랄까 그 스킬 네. 그게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가령 기자 출신의 뭐 예를 들면 신동욱 의원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경우였다. 그러면 아마 대화가 좀 더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들은 서민들을 인터뷰할 때 늘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싸우셨어요. 아우 이거 반찬 이거 언제 하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거 양념 어떻게 하셨어요? 양념 뭘로 무치셨어요? 뭐 이거 짜지도 오는데 않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예,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짜지도 않네. 이거 뭐 댁에서도 이렇게 해 드세요? 뭐 이렇게 질문이 다양하게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분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싸우셨어요. 싸우신 거예요. 아니 계속 이게 너무 어색하더라고. 제가 보는데 그 영상을 제가 내가 약간 제 스스로가 어색해가지고 리포터 2년 차 때 그 영상을 따야 된다는 마인드로 카메라 찍고 있으면은 똑같은 맛이 어떠세요? 식당에서 손님들 맛이 어떠세요? 한 분한테 여러 번 여쭤봤다 쌍욕 얻어먹을 아 맛있다고요. 몇 번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킬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맛있다를 들으려면은 바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셨어요? 아 평소에 이거 좀 좋아하시나 봐요. 간은 좀 어때요? 맛이 좀 어떠세요? 이게 가야 되는데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어떻게 맛있으신데요? 뭐 어떻게 맛있어? 그냥 뭐 양념 마시면 맛있어요. 싸웠어요. 물어보냐고. 그 영상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 싸우셨어요만 너무 많이 묻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진짜 스킬이 없다라는 게 딱 맞는 말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박님도 편집점 잡으려고 반복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쇼츠 편집점. 그것 때문에 물었을 수도 있고. 근데 한 분은 나눠보자. 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 취조가 몸에 배서 그런다. 네가 한 거 아니야? 확실히 네가 한 거 아니야? 와. 너 싸웠어? 싸운 거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너 싸운 거 맞아? 네가 쌌어? 남이 쌌어? 네가 싼 거 맞아? 언제 쌌어? 설마 할머니한테 그랬을 것이라고는 예,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예, 할머니한테 이거 그런다는 건 이유적으로 아니고. 보자면.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예리하세요. 편집점 취조하던 예. 그 습관. 거의 5시 너무 이재석입니다. 애청자들은 정말 대단.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진짜. 이주희 의원께서 놀라셨죠?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방송은 이렇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5분작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네. 5분 작. 왜냐하면 네. 5시니까 아. 5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 오후 5시의 주인공은 네. 분명하게 네. 바로 여러분들. 아. 근데 5분 자기가 원래는 그 작은 해산물을 의미하거든요. 아. 사전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 띄워주세요. 예, 이거를 애칭으로 요즘 애칭을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분자기님들 이렇게 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오분자기 저도 왔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주희 의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주희 자기 이렇게 네. 불러요. 아. 저희들은. 예. 아, 너무 이주의자기 뭐 이주의자기 뭐 이렇게. 네, 너무 전수산자기. 몽글몽글하네요. 자기. 이주희 TV 우리 네. 구독자분들 애칭 있나요? 아, 제가 그 지난번 뉴스공장 나가고서 1000이 넘어서요. 네. 진짜 네. 지금 좀 1600여 분. 사랑해 주십시오. 예. 바로 봐주시네요. 네, 아. 조회수 국조특위 아까 너무 활약도 하셨다고 했는데 국조특위 영상 올리신 거 조회수 90회. 이거 아, 요거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주희 TV 많이 좀 아유, 구독을 해주세요. 네. 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부산 상황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 곽산 씨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런데 부산만 얘기할 수는 없죠. 부산만큼이나 뜨거운 곳이 어디입니까? 평택이죠. 평택. 평택 정리를 이봉우 연구원이 해주실 텐데 하기 전에 저희 제작진이 오늘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의 육성을 각각 하나씩 준비했는데 순서대로 김용남, 조국 이 순서대로 듣겠는데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매일 뜨거워요.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사실 그대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엔 발언 취지를 왜곡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 물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면 그게 저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발언 취지를 완전히 비틀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네거티브 형태 아닌가 싶습니다. 대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조국 후보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평택 을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 설계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와보면 제가 출마를 함으로써 이미 조국과 김용남 양강 체제로 여기는 바뀌었습니다. 김용남 후보와 조국 사이에 서로 검증 작업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또는 조국이 민주당 제로로 만드냐 이런 말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이 들고 세월호, 이태원, 백남기 세 가지 문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라 요구를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공인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답을 하지 않고 사과 거부하는 것은 전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봉우 의원 일단 오늘 뉴스 중에서는 네. 김용남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공식 사과했어요. 사과했습니다. 네. 사실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가 뭐 스스로 또 얘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참사 관련 과거 발언은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왔죠. 네. 조금 보신 영상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과거 발언 미주알 고주알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네거티브다, 대응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 관련 2015년 발언 그리고 본인이 2022년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부분, 이 부분 두 가지는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 그리고 그 진상규명에 대한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세월호 특조위의 당시 활동에 대한 나의 뜻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해당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문제가 됐던 발언이 2015년 12월 2일 날 나왔던 방송 발언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김용남 후보가 세월호 참사 특조위를 향해서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세금 낭비하고 있다. 운동권 사람들이 들어가서 엉뚱하게 대통령 7시간 조사하자고 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네요. 예. 그런데 당시에 2015년 12월이면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활동 시작한 지 한 4개월밖에 안 됐던 시점이라 아하, 사실 예. 평가하기 좀 그렇고요. 예.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씨의 이 7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문건들이 서서히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확인된 행적만 해도 참사 발생 후 5시간 동안 회의를 안 합니다. 5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첫 회의를 하고 뒤늦게 중대본
회의에 가서 한다는 말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구출을 못합니까? 예. 참사하고 한 반나절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제 조국 후보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오늘 공개 사과를 한 것입니다. 네, 일단 김용남 후보가 일부 발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고 조국 후보는 그런데 이제 송영길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적은 발언 가운데 일부분을 조국 후보는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건 또 어떤 공방입니까? 네, 방금 보신 그 조국 후보의 육성도 이 송영길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죠. 송영길 후보의 그 페이스북 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이 김용남 후보 페이스북에다 이제 댓글을 쓰는 방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지하는 댓글을 다른 거예요. 네, 이제 지지하는 예.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외적과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보는 것 같다. 김용남 후보를 보면. 지지 발언. 네, 왜냐하면 예. 이제 평택이 이제 후보들도 많고 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잘 싸우고 있는 이순신 장군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조국 후보가 외적이 돼버리는 외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후보가 아무리 경쟁을 하는 거지만 네. 어떻게 특히 이제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약간 우호적인데 우리를 심지어는 혁신당의 이제 당원들까지 이렇게 외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 무례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그 조국 후보를 비판하는 분들 중에 일부가 국민의힘 제로 한다 그러더니 이 평택을에 나와서 민주당 당선 못 시키게 하려는 거냐, 뭐 민주당 제로 만들려고 하냐 이런 식의 비판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이렇게 건강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좀 검증 과정도 이렇게 오고 가기 마련인데 그런 거를 민주당 제로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평택은 뜨겁고 뜨거울 수밖에 없겠죠. 뭐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평택 상황은? 뭐 또 유궁원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그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당에서 전략적으로 공천한 명실상부 당의 후보죠? 후보님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제가 지지하는 마음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지유 의원께서 당연히 김용남 후보의 당선을 바라야죠. 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국 대표님은 제가 변호인이었거든요. 조국 대표님 사건에. 네. 아, 그래 그런 인연이 네. 이거 그런- 몰랐네요. 몰랐네요. 네, 그런 인연이 그러니까 조국 있습니다. 조국 후보가 대법원 확정 판결된 그 사건, 그 네, 일련의 그 전에 사건의 뭐 우리 변호인이셨어요? 예, 그 아내분인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조국 대표님의 그 형사 사건들 그리고 뭐 조민의 따님의 그 뭐 민사 예. 가족분들의 우리 가세현 상대로 예. 한 민사 사건 등등을 제가 다 변호하거나 대리를 했었는데요. 아, 예. 예, 로펌에서 당시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무튼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렇습니다. 예. 김용남이다 나는. 예, 그래서 뭐 좀 상당히 참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들었는데 그러시겠어요. 예,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선거 시기에는 또 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를 또 지지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 김용남 후보의 입장이 저는 제가 일부러 그걸 좀 출력해서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저의 마음을 또 울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요? 저는 굉장히 진솔한 입장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사과문이. 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일 먼저 시작한 말이 그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린다. 당시 제 발언이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무엇으로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 앞에 너무나 본인이 미숙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후보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과거가 분명히 있죠. 과거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본인의 그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또 말씀하셨던 뭐 윤석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참 사실 뭐 못할 말 하셨던 근데 오히려 그런 그 것들도-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부분은 네. 오히려 이해를 하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 예, 지지자들이나 예, 평택 맞습니다. 시민들도. 네. 근데 오히려 세월호 발언이라는 이런 게 더 문제인 거죠. 당파성을 떠난 문제가 그렇죠.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본인의 인생에서 그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게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고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네, 그렇게 썼어요. 네, 그걸 그렇지만 감수한다. 그걸 다 읽으실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네. 단일화는 안 됩니까? 아, 이 의원 개인적으로 관측했을 때 이거는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제 개인적으로 정치 평론가 이주의로서.
이주희 TV의 주인으로서 단일화 사실 그 단일화 논의가 저는 이렇게 선거 전에 좀 본격화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지금 너무 지금 과열된 상황이고 또 양 후보 간에 좀 치열한 어떤 그 갈등과 공방이 좀 이미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뭐 할 수 있는 노력을 그 이제 지역에서 다 해봐 주셨으면 좋겠으나 네. 그렇지 않다면 뭐 선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김재현 후보는 어떤 입장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평론가 이주희로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이동이라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도 사실 내란의 완전한 종식. 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내란의 주역들이 있는 당의 참패를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평택까지 그 복잡한 상황이 되기 전에 좀 여러 그 여야 간에 좀 충분한 소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예, 입장입니다. 이 이상을 여쭤보는 거는 좀 결례인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대변인이니까 예, 제가 네. 좀 이해를 하겠고요. 네. 곽수환 씨가 잠깐 뭐 준비한 기사가 하나 있다고. 요 구미 관련해 가지고 짧게, 예. 우리 승환이 형님 있지 않습니까? 아. 자, 우리 승환이 형님이 지난주에 저희가 전했죠. 그렇죠. 24년 12월에 구미에서 공연하려다가 구미 시장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취소를 시켰죠. 또 똑똑히 기억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수가 씨 오랜 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커밍아웃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저희들도 뭘 다 좋아해요. 뭐 대단한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예. 콘서트도 쫓아다니고 했는데 우리 세대의 이승환은 참 각별하니까.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저 사건도 제 변호사 시절에 보고서 저한테 오셔라 하는데 거기에. 안 오시더라고요. 사심이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요거 하여튼, 관련해서 네. 이제 법원에서 지난 8일에 이승환 씨에게 3,500만 원, 그리고 맞아요. 이제 기획사인 드림팩토리에 7,500, 그리고 콘서트 예매자들에게 각 15만 원씩 지급하라고 해서 총 1억 2,500 요걸 배상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판결을 법원이 내렸어요. 이승환 쪽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지난주에 저희가 전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승환이 형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장호가 이제 구미 시장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출마했습니다. 출마했고 김장호 씨 올리신 입장문 잘 보았습니다라고 글을 시작하는데, 김장호 씨가 이제 시민과 생명 안전 꼭 지켜줘야 된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쟁점 호도죠.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나 잘못한 거 없고 그때 공연 취소한 거 나 잘한 거다. 법원 판단이 잘못된 거다. 나는 옳았다. 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근데 생명과 안전이 쟁점이 아니잖아요. 예. 그 정치적 발언을 삼가라고 뭐 서약서 서약서 쓰라고 쓰라는 했고. 게 그게 쟁점이잖아요. 이틀 전에 네. 예. 근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승환 형님이 페이스북 글에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신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선거에 임하고 있는 거 내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일단 1차 충격. 4년 더 산 형이다. 승환이 형이.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 기사를 전할 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야, 4년 더 산 형으로서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아싸래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 한마디 하면은 되는 거다. 승환이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될 거를 그렇죠. 뭐 구구절절 쓰냐. 예. 아,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해라. 이렇게. 참 김장호 구민시장과 이승환 씨의 사진을 여기서 탁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준비를 못했네.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승환 형님 글을 올리신 것 중에 본인과 소속사에 대한 배상금은 법률 비용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거다. 그러게요. 그럴 지금- 줄 알았어요. 예. 예. 근데 구미시의 악화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 배상을 하느라 구미시가 얼마나 힘들까. 이것까지 지금 그렇죠. 굉장히 공적인 마인드가 그러니까 투철하신 것 구미시에 같습니다. 공적으로 돌려준다. 네. 내가 받은 거지만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김장호 시장이 했는데 왜 배상금은 시민이 내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미시가 배상을 해버리면. 좋은 지적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기자 라이브로 넘겨야 할 시간이 돼서 오늘 이렇게 뉴스 정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YH 리 0805님은
이주희 의원님 채널 아직도 10,000명 구독자가 안 되셨다니 이러면서 우리 5분자기들이 1만은 기본으로 올려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한번 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숙님은 예 부산 사람이라고 예 민주당 후보 간판이 슬퍼 보인다고 뭐 이렇게 쓰셨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서 좀 그런 감이 있겠죠. 분홍마녀님은 대구에 사는 50대 주부이자 자영업자인데 주변에 뭐 김부겸 찍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예 이런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달리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댓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뉴스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곽선 씨 그리고 오늘은 예 이주희 의원께서 손님으로 저희와 함께 뉴스 정리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대변인 타이틀 그때 만약에 내려놓으신 때라면 더 편하게 말씀 주세요. 그때 나중에.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